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관세 때문에 4월에 증시가 크게 하락하더니 어느새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됐죠. 계좌를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S&P 500 투자로 손해보는 사람이랑 적립식 투자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시면 증시 변동성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S&P 500의 차트를 먼저 보면요. 트럼프가 관세표를 들고 나올 때 크게 하락했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계좌를 들여다보면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각자 상황도 모두 다를 텐데요. 투자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4월 저점에 매수를 시작한 3개월차 초보 투자자를 보면요. 지금 20% 수익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기분이 참 좋은 시기죠. 조금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한 6개월차 투자자를 보면요. 수익률은 0%입니다. 마이너스 갔다 왔기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1월부터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된 투자자를 보면요. 처음에는 야무지게 우상향을 하면서 15% 수익을 보이다가 관세 이슈 로 하락을 맞이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10%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익률이 겨우 두 자릿수인데 가끔 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상황이든 많은 분들이 매일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수익을 확정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의 꿈을 꾸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매수를 시작한 3개월차 투자자는 내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단기간에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큰데요. 악재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일 주가 변동성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빨리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스텝으로 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요. 이미 수익 실현하고 저렴한 종목을 매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고점에서 매수를 시작한 6개월차 투자자를 보면요. 폭락 이후 본전 회복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원금 회복했다는 희망도 잠시 다시 하락해서 원금 손실 날까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익은 아니지만 본전에서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폭락이 오면 매수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현금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기는 불안하니까 단기 채권을 매수하는 상태인데요. 혹은 이번에 행동을 하려고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된 투자자의 심리를 볼게요. 나름 우상향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고점에 못 판 게 후회되고 4월 저점에 추가 매수를 못한 게 또 후회되는 상황입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한번 맛보니까 왠지 타이밍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종고점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고 스윙 투자로 마음을 다잡는데요. 다음 스윙 구간이 어딘지 현금을 들고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기간에 따라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하는데요. 실은 과거에도 하루에 1%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볼게요. 1년 중에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은 총 250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 이상 위로 아래로 움직인 날을 체크해보면요. 61.9일이 됩니다. 한 달이 20일 정도가 되니까 대략 3개월 정도죠.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증시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도 조금만 오르면 팔까 내리면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모아가는 투자를 하려다가 다른 길로 샌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10년 투자할 거 1년 만에 수익 실현하면요. 100% 수익 낼 거 10%에서 멈추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10배의 자산 증식이 목표였는데 10% 수익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대가 캠피셔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세장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조정이 올 것 같아서 현금을 모아가고 있나요? 시장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요. 2022년도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23년도, 24년도에 엄청나게 큰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24%, 23% 상승이 나온 건데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인 걸 감안해 보면요. 2배 이상 아웃퍼폼이 된 겁니다. 이런 강세장이 계속되면 3년 차에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1% 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걸까요?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105페이지를 보면 그 정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강세장 3년차는 진짜 쉬어가는 시간인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932년도부터 강세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실제로 1년차에는 평균적으로 47% 상승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2년차에는 11%로 다소 주춤했고 3년차에는 4%밖에 되지 않는데요. 평균이 4%이지 마이너스인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끝에 강세장 총 수익률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165% 올랐습니다. 즉 강세장은 3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강세장이 몇 년 지속됐는지 연수를 체크해보면요. 길게는 11년까지 진행됐었고 평균적으로 5년간 계속됐습니다. 그 말은 3년차에 쉬어가는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죠. 함부로 시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필히 찾아오게 됩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6개월까지도 가는데요. 최근만 보더라도 올해 3, 4월에 조정을 크게 받았었죠. 이걸 미리 알고 현금화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쉬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매매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겁니다. 최근 20년간의 주식시장 매매 타이밍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20년 중에 16년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4년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됐는데요. 한두 달 현금 들고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4년이란 시간은 정말 길죠. 게다가 20년 중에 하락의 끝 터닝포인트는 딱 10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맞춰서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럴 바에는 20년 내내 들고 가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51년 동안 S&P 500의 연도별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인 경우가 월등히 많고 플러스의 상승폭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 오래 투자할수록 복리효과가 더 크게 작용되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수익인 겁니다. 낚시를 비유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낚싯대를 물속에 넣어놔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투자도 주식시장에서 머물러 있어야 수익이란 월척을 낚을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린다고 낚싯대를 방치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S&P 500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투자 기간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하고 수익률 10%로 가정해보면요. 10년 차에는 딱 1억 원의 자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20년 차에는 3억 8천만원, 30년 차에는 11억 4천만원이 됩니다. 복리효과는 역시 뒤로 갈수록 대단해지죠. 30년 차 원금은 1억 8천만원인데 수익금이 거의 10억 원에 가깝습니다. 가끔 나이가 50대여서 30년 투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 3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50세 연금저축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간 투자하고 60세에 은퇴를 했다면요.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그 뒤로 수령하는 40년 동안 남은 자산은 거치식으로 굴려가게 됩니다.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배당과 원금을 조금씩 인출해서 40년간 뺐으면 되는데요. 2023년, 24년 같은 강세장이 오면 우리의 자산은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40년 동안 야무지게 연금저축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의 투자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0년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오래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5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세에 첫 연금저축으로 원큐 S&P 500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킨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100만원을 매수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다른 브랜드의 S&P 500을 매수합니다. 그럼 처음에 매수한 원큐 ETF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차에는 270만원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30년 차에는 거의 2천만원이 됩니다. 50년 차에는 1억 4,500만원이 되는데요. 단돈 100만원이 1억이 넘는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50년 동안 다른 ETF에 투자한 종목부터 수령하면 처음에 투자한 원큐 ETF는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큐 ETF는 100세에 1억 4천만원을 찾을 수 있고요. 혹은 90세에 5천만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50세에 투자를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되게 되면 100세 시대는 충분히 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모든 식은 수익률 10%로 말씀드린 건데요.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세장이랑 강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장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약세장이었던 시기이고 오른쪽은 강세장인데요. 기간과 연 수익률을 보면요.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1년 9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강세장은 5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3배 정도 더 길었죠. 그래서 강세장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83%나 되고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세장 때 잘못 매도해서 빨리 하차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세장 때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세장 끝자락과 강세장 초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 사이에는 엄청난 깊은 골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V자 반등을 보면 약세장 때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강세장 시작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워런 버핏도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버핏이 바닥이라고 칼럼을 기고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 초입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데요. 과거 강세장 초기를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첫 3개월 동안 23.1% 급등이 나오고 12개월 동안 46.6% 올랐습니다. 그 뒤로 2년차, 3년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데요. 첫 반등을 놓치면 그만큼 우리의 수익은 더 깎이게 됩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 이것도 강세장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강세장 첫 3개월을 놓치면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초기 강세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V자 계곡을 내가 온전히 갖고 싶다 이거는 매도했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드려 보면요. 약세장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죠. 보통 시장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겠죠. 캠피셔의 이런 조언은 현재도 통하는 전략입니다. S&P 500의 보유 기간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요. 1일차에는 거의 반반의 확률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플러스 확률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우상향하는 자산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면 가만히 전략을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태풍은 지나가고 뿌리 깊은 우리의 계좌는 살아나게 됩니다. 투자 기간별 약세장 경험 확률을 보면요. 1년 차에는 약세장 확률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행히 처음부터 뒤통수 맞는 일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차부터는 약세장 확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15년 차에는 100%가 되는데요. 즉 장기 투자자에게는 약세장은 무조건 찾아오는 숙제와 같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일 때는 팔지 않고 잘 버티고 약세장일 때는 싼 가격에 많은 주식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약세장은 결국 지나가면 V자 반등을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단순한 계산식이 아니라 매일 생물처럼 변하는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주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매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페 챌린지라고 2022년부터 S&P 500을 매주 한 주씩 매수하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를 보면요. 횡보하는 시기도 있었고 멋지게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3년 6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에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182주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수를 했죠. 그 결과 S&P 500의 현재 수익률을 보면요. 28.16%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하락할 때는 16%까지 빠졌었는데요.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계좌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다른 종목도 함께 보여드리면요. 182주 동안 매수한 결과는 나스닥 100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인도순입니다. 아쉽게도 채권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산 배분 차원으로 본다면 주식이 하락할 때 반대로 채권이 올라주게 됩니다. 그때 채권의 계좌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매주 한 주씩 매수를 시작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S&P 500 차트를 보면요. 2022년에 1년 동안 행보할 때 안 좋은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하고 긴축 재정 압박을 가했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는 저도 잠시 투자를 멈춰야 되나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계처럼 매수를 계속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쉽게도 이때 같이 챌린지 하신 분들 중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작년에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오를 때는 투자 금액을 높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투자 심리는 증시와 엇박자인 게 느껴지시나요? 원래 공포스러운 뉴스가 나오면 더 매수를 해야 하고 지금처럼 불장일 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면 저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최근에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시끄러운데요. 캠피셔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듯이 장기 투자자는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투자도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캠피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투자 철학을 본받아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요. 정말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너무 올라서 앞으로 더 오르기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긍정한 캠피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인내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현재 AI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팔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한 홀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준 캠피셔의 이야기를 하나 공유 들어보면요. 이 책의 100페이지를 보면 고소공포증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두뇌는 높은 곳에 오르면 추락 위험을 두려워하도록 진화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서둘러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뒤부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 100%를 넘기면요. 내가 고소공포증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한 안정장치랑 바람을 탈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요.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자산 증식이 지수함수로 성장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 캠피셔는 요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캠피셔의 포트폴리오 탑10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애플, 엔비디아, 마소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성장률을 좋아하는 캠피셔입니다. S&P 500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타와 테슬라가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추가로 캠피셔가 최근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비랑 ASML은 유럽 쪽 기술 쪽은 UNH, 일라이릴리, 머크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들은 꽤 많이 매수했는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 관심 갖는 캠피셔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헬스케어가 많이 하락했었죠. 캠피셔는 불확실성이 클 때 가장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인데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5개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세비랑 ASML입니다. 유럽 쪽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헬스케어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건 UNH인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40% 하락이 나왔습니다. UNH는 요즘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좋은 투자는 대개 기분 나쁠 때 시작된다고 캠피셔가 말합니다. 그럼 UNH는 지금 투자 적기인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UNH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이례적으로 정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다시 전고점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UNH의 현재 악재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디어 케어 청구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번째는 의료비 지급률이 증가해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CEO 피살 사건 이후에 최근에 CEO 교체가 또 있었는데요.
운영진이 안정적인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EO를 비롯해서 이사진이 UNH 주식을 많이 매수했다는 건데요. 이걸로는 주가를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UNH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면 미국은 민간건강보험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UNH입니다. 미국인 수억 명의 의료비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요. 최근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당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종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실제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요. 기울기를 보면 배당금을 격하게 인상해온 걸 알 수가 있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3.64%입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배당 성장 기업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였는데요. 아쉽게도 며칠 전에 배당금 인상이 있었는데 성장률이 5.24%입니다. 안 좋은 시기에 배당금을 인상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성장성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다소 아쉽습니다. 실적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매출은 다행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EPS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실적 전망을 미스하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주가 하락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29일인데요. EPS 전망 자체가 낮아서 불안한 모습이지만 이미 선반영된 주가라면 캠피셔 마인드로 기회의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랑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S&P 500을 꾸준히 매수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요동치는 증시를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 바라는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요. 어떤 길이든 꾸준한 투자는 옳은 선택입니다.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날까지 함께 지치지 말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캠피셔의 책이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읽고 제 생각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곡이 심하고 금방 잊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그 기준을 잡는 데 가이드가 되는데요. 끈기 있게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달 한 권씩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